엄마가 떠나고 남겨진 가방 속에 저는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몰랐던 엄마의 마음과 마주했습니다. 박영희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하얀 국화향과 조문객들의 마지막 인사가 사라진 뒤 김도윤은 홀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냄새와 낡은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이 집은 영희가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곳이었지만 도윤에게는 늘 어딘가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빛이 벗겨진 벽지를 비추며 방 안의 오래된 세월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한숨인지 긴 호흡인지 모를 숨을 내쉬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아무 말 없는 집안 곳곳에서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무겁게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왔네요. 하지만 그 말은 방 안에서 허공에 스치듯 사라졌습니다. 김도윤은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박영희는 늘 바쁘고 늘 지친 얼굴이었고 표정 속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슬픔과 예민함이 늘 자리 잡고 있었죠. 그녀가 그에게 미소를 보여준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도윤에게 이 집은 돌봄의 장소가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스탠드 조명이 비뚤어져 있었고 책장 위에는 먼지 쌓인 약봉지와 마른 화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된 스크래치 자국이 수십 년의 시간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죠. 도윤은 천천히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정리를 해야겠지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난 뒤 남겨진 마지막 숙제가 바로 이 집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서랍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끝에 작은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 떨림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평생 어색하기만 했던 엄마의 삶을 이제야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와 비누 향이 뒤섞여 그의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어릴 적 엄마가 쓰던 비누 향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그 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이 낯설게 느껴지는 동시에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듯 했어요. 서랍 속에는 오래된 영수증들, 낡은 공책, 다 쓴 볼펜, 그리고 버리기엔 아깝지만 쓰기엔 애매한 잡동사니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나씩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아무것도 정리 안 하고 가셨네. 그 말 속에는 원망도, 안타까움도,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지만 처음 느껴보는 엄마도 힘들었겠지라는 감정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 숨겨진 물건들 속에 평생 오해했던 엄마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오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김도윤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추고 조용히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의 장면이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고 그의 인생 어디엔가 늘 찬바람처럼 남아있는 상처였습니다. 도윤의 어린 시절은 늘 어둡고 조용한 집에서 흘러갔어요. 집안은 추웠고 벽지는 벌어진 틈 사이로 찬 공기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면 난방이 고장난 채로 며칠씩 지나기도 했고 어린 도윤은 양말을 두 겹씩 신은 채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누군가에겐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혼자 자라야 했던 시간 그 자체였죠. 그 시절의 박영희는 늘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엄마에게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엄마는 왜 나한테 웃어준 적이 없지? 하지만 그는 그 질문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에는 여유라고는 없었고 늘 피곤과 경계 그리고 알 수 없는 부채감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도윤이 5살 되던 해의 어느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유치원에서 받은 작은 상장을 들고 신나게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날의 도윤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낡은 신발을 질질 끌며 현관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엄마, 나 상 받았어. 이거 봐. 설거지를 하던 박영희는 고개를 잠깐 돌려 상장을 바라보더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거기 두고 씻어. 그 말은 칼처럼 짧고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손에 꼭 쥐고 있던 상장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축 처졌고 어떤 말을 더 이어야 할지 몰라 발끝만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죠. 그날 이후 도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 상처가 단순한 어린아이의 서운함이 아닌 오래도록 이어지는 관계의 거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에게 엄마 박영희는 따뜻한 품보다 차갑고 다친 마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엄마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굳은 모습으로만 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오지 않았던 이유, 태어나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던 이유, 항상 숨죽이며 살아가는 듯했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이 집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간직해온 기억들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지만 곧 그 기억들을 완전히 뒤흔드는 진실이 이 집 어딘가에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김도윤은 잠시 손을 멈춘 채 서랍 안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종이 조각들 사이로 작은 비닐 지퍼백, 오래된 약봉지, 영수증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하나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서랍 가장 깊은 곳, 손이 쉽게 닿지 않는 어둑한 틈새에서 손끝에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은 몸을 조금 숙여 더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거칠고 오래된 가죽의 촉감이 손에 닿았어요. 그는 물건을 조심스럽게 끌어냈습니다. 빛이 닿는 순간 그것이 낡은 갈색 가죽 가방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작고 눌린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은 듯 가죽은 마르고 굳어 있었고 손잡이는 바스러질 듯 약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가죽 특유의 냄새가 은근하게 번졌습니다. 그 냄새는 어릴 적 기억에서 어렴풋이 맡아본 적 있는 향 같았고 그 때문에 도윤의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나? 그는 가방 겉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가죽에 갈라진 틈들이 마치 어떤 오래된 사연을 말없이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방 위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하게 보이는 초승달 모양의 작은 금속 장식이 드러났어요. 도윤은 그 장식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릴 적 아주 잠깐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잠깐 들고 나갔던 게 이런 가방이었을까? 정확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 가방에 익숙함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지퍼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지퍼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굳은 가죽이 서로 붙어버린 듯 힘을 조금 주자 삐걱거리는 작은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문을 여는 듯한 묘하게 긴장감을 자아내는 소리였습니다. 가방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며 그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가방 속은 예상보다 훨씬 단정했습니다. 감정 없는 엄마의 성격과는 다르게 정갈하게 접힌 천조각, 작은 상자 하나, 그리고 낡은 봉투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죠. 엄마, 이런 걸 왜 숨겨두고 있었지? 도윤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목재로 만들어진 듯했고 뚜껑 바깥에는 흐릿하게 지워진 글자 자국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작은 머리핀, 오래된 단추,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천조각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히 어린 도윤이 유치원에서 만들었던 천조각이었습니다. 어린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는 조그만 자수.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엄마가 가지고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무관심으로만 느껴졌던 엄마가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윤의 마음 어딘가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가방 속에 담긴 진짜 비밀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쪽 깊은 곳에서 도윤은 한 장의 봉투가 천천히 미끄러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손글씨, 약하게 떨리는 도윤의 손끝, 그리고 봉투 앞면에 적힌 단 한 줄. 도윤아, 언젠가 내가 읽어주길 바란다. 도윤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김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 다시 가방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투만이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보다 더 오래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또 다른 물건들이 남아 있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쪽에서 두툼하게 포개진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누렇게 변해버린 오래된 사진들과 작은 메모들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듯 잠시 멈춘 도윤의 손끝에서 사진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한가운데에는 어린 도윤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차가운 얼굴의 젊은 박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사진을 찍은 순간만큼은 도윤의 어깨 뒤로 손을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내가 가진 적이 없는데? 도윤이 낮게 중얼렀습니다. 그는 자신과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셀카도 가족 사진도 원치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영희는 이 사진을 아주 깨끗하게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세월이 바래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그가 초등학교 때 뽑혔던 개근상을 들고 서 있는 사진, 그리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도윤이 어색하게 촛불을 불고 있는 사진까지. 사진 속의 도윤은 늘 혼자라고 느꼈지만 이 사진들을 찍어준 사람은 분명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박영희 허셀프. 그는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엄마는 왜 나에게는 이런 걸 말하지 않았을까? 그가 알고 있던 엄마는 늘 예민하고 무표정하며 자신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그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진들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건 엄마의 필체로 적힌 짧은 메모였습니다. 도윤 학교 발표회. 몰래 뒤에서 지켜봄. 도윤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날카롭게 저릿했습니다. 엄마가 오지 않았다고 믿었던 학교 발표회. 실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그는 곧바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도윤 생일 선물 준비. 돈 모자라서 다음 달로 미룸. 아파도 병원 안 감. 도윤 학원비 먼저. 문장 하나하나가 도윤의 가슴을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진 한 장을 들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찢어지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박영희는 미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 하지만 분명 있었다. 도윤은 그 표정을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 웃었던 적이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 항상 차갑고 무표정한 모습뿐이었기에 이 작은 미소는 그에게 어릴 적 어떤 기억보다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진과 메모들은 도윤이 평생 믿어온 엄마의 이미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들을 가방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진 건 아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돌덩이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영희의 삶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면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비밀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그 봉투. 도윤이 평생 오해해온 모든 시간에 종지부를 찍을 진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 있었죠. 사진들과 메모들을 정리하던 김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 조각을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가방 안쪽에서 툭 하고 무엇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방 안의 정막 속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 위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손에 잡았던 봉투가 아니라 가방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또 다른 봉투였습니다. 그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이 봉투만은 가볍게 열어봐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어머니의 필체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언젠가 내가 읽어주길 바란다. 글씨는 떨리지 않았고 의외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오랜 병약함 속에서도 박영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적었는지 종이 위에 담긴 힘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언젠가 내가 읽어주길 바란다. 그는 봉투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봉투를 열면 평생 품고 살아온 오해와 상처가 하나하나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죠. 그는 집을 나서고 싶은 마음과 지금 이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가방 안쪽에서 또 다른 작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도윤은 순간적으로 그것도 꺼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메모 중 하나였는데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는 도윤이 힘들 때. 도윤은 그 문장을 읽고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희는 도윤이 이 봉투를 언제 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아들이 가장 힘들 때 이 편지가 그에게 필요한 순간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엄마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도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주위에는 자신이 몰랐던 엄마의 삶을 말없이 전하는 사진들, 메모들, 오래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하얗게 바랜 봉투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도윤의 손 안에 고요히 자리 잡았습니다. 봉투의 가장자리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까슬까슬함이 있었고 오른쪽 아래에는 손가락으로 수없이 만져 달아버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박영희가 이 봉투를 들었다 놓았다 수없이 고민하며 적었을 겁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속삭임을 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읽어야겠죠?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고 천천히 봉투의 끝부분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방 안에 부드러운 종이 뜯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작고 조용했지만 도윤에게는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봉투 안쪽에서 접힌 편지가 한 장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편지는 박영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심이었고 도윤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떨리는 손끝으로 접힌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누런 빛을 띠고 있었고 종이를 펼치는 순간 작은 먼지들이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치자 박영희의 글씨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힘없는 듯 얇지만 또박또박 쓰여 있는 필체였습니다.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겠구나. 첫 문장을 읽은 순간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편지를 제대로 읽기 전부터 어떤 무게가 가슴 위에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그의 심장 깊숙한 곳에 스며드는 그 무거운 감정의 떨림을 따라갔습니다. 도윤아, 너는 늘 밝고 착한 아이였어. 그런데 엄마는 그걸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지. 아니, 엄마는 너를 안아줄 수 없는 사람이었단다. 도윤은 숨을 내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는 편지의 다음 줄을 급하게 읽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차갑게 군 게 아니야.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늘 무너질까봐 두려웠단다. 그 문장을 읽자 도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향해 감정 없는 얼굴만 보여줬던 엄마가 사실은 무너질까봐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너는 모르는 게 많을 거야. 엄마가 말하지 않은 게 많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도윤의 손이 강하게 움찔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한 순간 어릴 적 희미한 기억들, 엄마가 자주 울었던 얼굴, 문이 쿵 하고 닫히던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조각처럼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늘 도윤이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는 감정을 숨겼단다. 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너까지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웃는 얼굴을 제대로 못 보여줬어. 도윤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는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물 위로 글씨를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내 발표회에 가지 않은 줄 알지? 사실 엄마는 뒤에서 조용히 너를 지켜봤단다. 내가 무대에 서서 떨고 있을 때 엄마도 함께 울고 있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뭔가에 세게 눌린 듯 아팠습니다. 메모에서 봤던 문장이 이젠 편지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었어요. 평생 엄마는 무관심했다고 믿어왔는데 엄마는 늘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편지는 마지막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아팠단다. 도윤아. 많이 아팠어. 하지만 너에게는 강한 엄마로 남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끝내 제대로 하지 못했네. 도윤은 편지를 붙잡은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편지 마지막 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 그 어떤 말보다, 어떤 행동보다 깊게. 부디 엄마를 조금만 용서해 주렴.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가 남긴 글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 그녀의 고통, 그녀의 사랑, 그리고 표현하지 못한 모든 감정이 그 얇은 종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그 목소리는 울음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처음 느껴보는 그리움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는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가방 속 또 하나의 묵직한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김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편지는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어느새 그의 눈물은 종이 위 잉크를 흐릿하게 번져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편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손에서 놓아버리는 게 마지막 이별처럼 느껴져서요. 잠시 후 도윤은 떨리는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엄마의 지난 삶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중 가방 안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서류들이 가지런히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닫고 가방에서 남은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종이끼리 맞닿아내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묵직한 마음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오래된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종이는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고 곳곳에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조심스럽게 적힌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만성 폐질환, 장기 치료 필요, 호흡 곤란 반복. 도윤의 눈에서 다시 광채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아팠었구나. 근데 왜 아무 말도.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낮았습니다. 그는 진단서를 뒤집었습니다. 그 뒤에는 병원비 납부 내역이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금액은 대부분 미납 혹은 납부 날짜가 도윤의 학원비 등록비가 낸 바로 다음 날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박영희는 자신의 병원비를 미루면서도 도윤의 생활비와 학업비만큼은 어떻게든 먼저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끝을 모르게 눌린 가슴이 조용히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봉투에 담긴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은 이미 글자가 흐릿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의 생활 흔적이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학원비 12만 원, 도윤 운동화 2만 9천 원, 병원 진료비 보류, 편의점 김밥 1,800원 저녁 대신 약국 영양제 미구매 예산 초과. 작고 사소한 금액들이 어느새 도윤의 심장을 무겁게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삶은 늘 참고 미루는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미움의 끝에는 늘 도윤이 있었다는 사실이 영수증 하나하나에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등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가슴이 답답하게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얼마나 혼자 버텼던 거야. 조용히 떨리는 한마디가 텅 빈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서류 더미 밑에서 얇은 메모가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병원 가려고 했지만 도윤이 학원비 먼저 넣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덩어리가 갈라지듯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 어린 시절 느꼈던 엄마의 차가움은 사실은 그가 알지 못한 희생의 다른 얼굴이었다고. 그리고 서류들을 정리하던 도윤의 손끝에 또 다른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크고 단단한 검은 봉투였습니다. 오래된 테이프로 꼼꼼하게 봉해져 있었고 앞면에는 글씨가 거의 지워졌지만 아주 희미하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이 안에. 도윤의 심장이 단단하게 멈췄습니다. 편지에도 쓰여 있지 않은 엄마가 끝까지 숨긴 마지막 사연이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목 안쪽이 메마르고 심장 박동이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김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그 봉투를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앞선 편지는 시작일 뿐이며 어머니 박영희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봉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검은 봉투는 다른 어떤 서류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겉면은 닳아 너덜너덜했고 테이프는 오래되어 손가락에 붙어버릴 정도로 끈적거렸습니다. 김도윤은 그 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봉투를 열게 되면 자신이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건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는 봉투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직! 조용한 방 안에 울리는 종이의 소리는 유난히도 긴장감 있게 들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몇 장이 정성스럽게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수십 년 전의 경찰서 조사 서류였습니다. 서류의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박영희, 미신고 상태 장기 피해.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던 기억, 문이 쾅 닫히던 소리, 엄마가 밤마다 조용히 울던 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때 맞았던 거였어? 슬픔과 죄책감을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이혼 상담 기록지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마지막 줄에 있는 짧은 문장이 그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아들 도윤이 아직 너무 어려 그 아이를 혼자 키울 용기가 나지 않음.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박영희는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떠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하는 도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아직 읽지 않은 종이 한 장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건 병원 전문의가 쓴 말기 진단서였습니다. 진단서 상단에는 박영희의 이름과 함께 의사의 적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이미 진행이 상당히 되었으며 장기 생존 가능성 낮음. 그리고 그 아래 박영희가 직접 쓴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단 한 줄.
도윤아,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너를 걱정했단다. 그 짧은 문장이 도윤의 마음에 폭발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입을 막고 흔들리는 숨을 참고 있었지만 결국 조용한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혼자 아팠어?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엄마가 차갑고 무관심했다고 믿어왔지만 실제 박영희는 자신의 병도 고통도 눈물도 끝까지 숨겨가며 아들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테이블 위에는 엄마가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실들이 서류와 메모의 형태로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속 마지막 봉투는 도윤의 평생을 뒤흔들 만큼 강렬한 반전이었고 동시에 엄마가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가슴에 안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말은 이제서야 제대로 전해지는 듯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김도윤은 엄마 박영희의 진심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영희의 진실이 담긴 서류와 메모들은 테이블 위에서 은은하게 퍼진 오후 햇빛을 받고 있었고 그 사이에 놓인 편지지는 마치 영희가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남긴 목소리처럼 잔잔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조금씩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딘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겨온 그 가방. 그 속에는 억눌린 고통과 희생, 말하지 못한 사랑과 눈물이 담겨 있었죠. 도윤은 소파에 앉아 가방을 가슴에 조용히 안았습니다. 어릴 적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엄마의 품을 비로소 지금이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그의 낮고 쉰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미움, 서운함들이 조용히 허물어져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제야 어머니가 왜 웃지 않았는지, 왜 표현하지 않았는지, 왜 침묵 속에서 견디며 버텼는지 그 모든 이유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었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조용히 뒷자리에서 지켜보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한 번 더 펼쳤습니다. 손끝으로 글씨를 천천히 따라가며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이제야 마음 깊숙이 닿는 화해의 눈물이었죠.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다시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벽지, 낡은 가구, 바스라진 문턱.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엄마 박영희의 삶의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겪어온 시간들, 그녀가 감내해온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 했던 마음이 집 구석곳곳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도윤은 작은 서랍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방 안의 정막을 부드럽게 풀어놓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단단히 잡고 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햇빛이 그의 얼굴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엄마가 마지막으로 건네는 따스한 손길처럼 느껴졌죠. 밖으로 나선 도윤은 짧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미소. 그 미소는 박영희가 평생 지켜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한 한마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말로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게 되어 있죠. 카메라는 도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의 손에는 엄마의 마지막 진심이 담긴 작은 낡은 가방이 조용히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은 더 이상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